내 생일날 민주는 갑작스러운 회사 일이 생겼다며 핑계를 대고 저녁에 나를 병원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날 밤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지혜가 SNS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지혜, 민준,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생일 케이크가 있었다. 그녀는 사진에 이렇게 캡션을 달았다. 진정으로 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일에 함께 해줄 거야.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녀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나, 공식 여자친구였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대신 댓글로 이렇게 남겼다. 두 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준이 병원에 나를 두고 떠났을 때 내 열은 하시 102도, 섭씨 악 39도까지 치솟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급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내 생일을 함께 축하해 줄 거라 믿으며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받은 것은 또 다른 SNS 사진이었다. 이번엔 지혜가 올린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민준과 그녀가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3단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정으로 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일에 함께 해줄 거야. 나는 화가 치밀어 전화를 걸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내가 옆에 있어줘야 했어. 그녀는 나에게 여동생 같은 존재야. 은별아. 오해하지 마.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 일로 바빠서 끝나는 대로 나를 보러 오겠다고 했지만 내 열은 계속 떨어지지 않았고 며칠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맑아졌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 걸까? 지혜 때문에 다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매번 민주는 똑같은 변명을 했다. 그녀는 여동생 같은 존재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매번 내가 먼저 화해 손을 내밀고 관계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랜만에 나는 깊이 잠들었다. 아마도 내가 더는 그에게 손을 뻗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후 민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데리러 갈게.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처음으로 그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침대에 누워 다시 잠들었다. 짐을 조용히 챙기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아직 집에 없었다.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묻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다. 집에 오라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대신 간단히 밥을 해먹고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기다림도 걱정도 없이.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기처럼 푹 잤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은별아. 나는 게으르게 몸을 돌렸다. 아서. 예전처럼 그의 품에 뛰어들지 않았다. 대신 다시 몸을 돌리고 잠을 청했다. 민준은 잠시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지혜가 어젯밤도 힘들어했어. 그래서 좀 더 오래 그녀 옆에 있었어. 미안해. 내 목소리는 가벼웠고 무심했다. 걱정 마. 오빠가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별아, 내가 요즘 너한테 소홀했던 거 알아. 오빠, 쉬어. 나 다시 잘게. 나는 그를 끊고 눈을 감았다. 완전히 그를 차단했다. 민주는 눈에 띄게 당황한 듯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 만든 음식이었다. 그건 새로운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그는 늘 귀찮다는 듯 말했다. 은별아, 꼭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야겠어.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 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지혜가 전화하면 그녀 집으로 달려가 성대한 음식을 차려주곤 했다. 그러니 피곤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요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은별아, 레몬 생선구이야. 내가 좋아하잖아. 얼른 씻고 와서 먹어. 고마워. 신경 써줘서. 내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테이블 세팅까지 맞춰놓았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생선살까지 발라 내 접시에 올려주었다. 더 먹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생선 한 조각을 집어 옆으로 밀어놓았다. 나 생선 안 좋아해. 가볍게 말했다. 지혜는 좋아하잖아. 착각했나 보네. 민주는 충격을 받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새우 껍질을 벗기며 내 페이스대로 밥을 먹었다. 우리가 함께 의식을 하러 갈 때마다 민주는 생선을 주문했다.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마치 나를 배려하는 척하며 생선을 주문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맞춰주려고 억지로 먹었다. 식사 도중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별아, 나가야 해. 지혜가 또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 가 더 중요한 일이니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으며 그의 표정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매번 민준과 진지하게 대화할 순간이 생길 때마다 지혜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불러냈다. 그리고 매번 민준은 그녀에게 달려갔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준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남은 음식을 깔끔하게 포장해 냉장고에 넣었다. 며칠 더 휴식을 취한 뒤 수진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결국 출근하기로 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전근 통지서를 건네며 말했다. 은별아, 정말 본사로 갈 생각 없는 거야? 서울 본사는 여기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은 기회가 있어. 나는 몇 번이고 거절했었다. 서울은 너무 멀어. 아마 금방 고향 생각날 거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나는 두려웠다. 만약 내가 떠나면, 내가 너무 멀리 가버리면 민준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릴까 봐 예전에는 상상하곤 했다. 내가 정말 서울로 가면 민준이 나를 그리워할까? 마음 아파할까? 하지만 지금은 의심스러웠다. 나는 몇 년을 기다렸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으며. 하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은별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 커리어가 안정되면 그때 꼭 프로포즈할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드디어 진실을 깨달았다. 나는 충분히 시간을 낭비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수진아, 나 마음 정했어. 서울로 갈 거야. 수진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진짜, 드디어 민준을 놓아줄 준비가 된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 시야를 넓히고 싶을 뿐이야. 그날 저녁, 루시가 전화해 술 한잔하자고 끌어냈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민준과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으니까. 루시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웃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필요했던 거야. 가끔은 이렇게 풀어줘야지. 우리는 늦게까지 마셨고 결국 나는 루시 집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는 민준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가득했다. 전화를 걸자 그는 즉시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별아, 대체 어디 있었어? 밤새 전화했는데. 너 이런 식으로 밤새 외박한 적 없잖아. 나는 하품을 하며 느긋하게 기지개를 컸다. 루시랑 술 마시다가 피곤해서 그냥 거기서 잤어. 은별아, 그게 무슨 태도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가 전화를 통해 찡그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우습게도 나는 그가 술을 마시고 제시카 집에서 쓰러져 자던 날들이 떠올랐다. 나는 밤새 그를 기다리며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똑같았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하루 밤뿐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민준, 하루 밤뿐이었잖아.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알겠어. 그냥 집에 와. 내가 데리러 갈게.
뭐 먹으러 가자. 그래. 나는 루시 집 앞에서 기다렸다. 택시가 몇 대 지나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태워드릴까요? 한 운전사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누가 데리러 와요. 그의 집에서 여기까지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하지만 나는 30분 넘게 기다렸다. 마침내 그의 차가 도착했고 조수석에는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창문이 내려가자 제시카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달콤했다. 은별아, 내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괜찮지? 나는 망설임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얘 내가 신경 써야 해. 민주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제시카 집에 정전이 났대. 그래서 셋이 같이 저녁 먹으면 어떨까 해서. 괜찮지? 그의 눈길이 백미러를 통해 나를 훑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뭐, 나야 상관없어. 민주는 살짝 찡그렸다. 뭔가 달라진 걸 느꼈던 걸까? 예전 같았으면 나는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시카가 앞자리에 앉은 것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주는 스테이크를 잘라 제시카 앞에 정성스럽게 놓아주었다. 제시카는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별아, 서운해하지 마. 민준이 나를 챙기는 게 그냥 습관이 된 거야. 나는 항상 그의 머릿속 첫 번째야.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얘 내가 서운해하겠어. 너희 둘은 정말 멋진 남매 사이잖아. 민주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서둘러 내 접시에도 스테이크 한 조각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마침내 오이터가 마지막 요리를 가져왔고 제시카를 향해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손님, 정말 행운이시네요. 남자친구분이 정말 사랑해 주시네요. 민준의 눈썹이 찌푸려졌고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 칭찬을 즐기는 듯 보였다. 은별아, 너 화난 거 아니지? 제시카가 달콤하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내가 화를 내고 폭발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얘 화를 내겠어.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리잖아. 나는 마치 이 모든 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미소 지으며 내 음식을 계속 먹었다. 제시카는 가장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아쉽다. 그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아마 민준이랑 나는. 제시카.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끊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제시카는 즉시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민준.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봐. 나 갈게.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괴로워하는 척했다. 민준은 망설이며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가봐.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해. 나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곧 돌아올게. 나중에 집에 데려다 줄게. 나는 여유롭게 저녁을 즐기며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다. 민준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예상대로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은별아, 어디야? 집이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가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 어제 애 안 왔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책망이 담겨 있었다. 오빠가 안 올 것 같아서 택시 타고 갔어. 나는 예전에 내가 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을 때마다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던 기억이 났다. 혼자 집에 갈 수 없니?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번에는 그가 침묵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굴팩을 하며 저녁을 보냈다. 예상대로 민주는 그날 밤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놀랍게도 푹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민준이 벌써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일어났어. 빨리 와서 먹어. 민준이 이렇게 자주 요리를 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뭔가 불편한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은별아, 내가 어젯밤 몇 시에 들어온 줄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는 그가 밤 10시를 넘겨 집에 들어오면 항상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 물어보곤 했다. 언제야? 하지만 요즘은 단 한 번도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그가 집에서 담배를 한갑 다 피워도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밖에서 피워. 냄새가 너무 심해. 어떤 날은 아예 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민주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말했다. 은별아, 우리 어른이잖아. 화가 났으면 그냥 말해.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나는 마지막 한 입을 먹고 식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 말 없어. 배불러. 이제 출근할게. 내가 데려다 줄게. 그가 처음으로 나를 회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예전에는 내가 몇 번이고 부탁했지만 그는 항상 거절했었다. 제시카가 아파서 내가 데려다 줘야 해.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너는 혼자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이해를 못해.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고마워. 우리가 차로 걸어가며 민주는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은별아, 너 변했어. 그의 목소리는 흐릿했고 문장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다. 거리감, 낯설음. 그는 습관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지나쳐 뒷좌석에 앉았다. 민주는 멈칫하며 물었다. 거기 앉아.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상관 있어. 예전에는 이 문제로 다투곤 했다. 왜 제시카가 항상 앞자리에 앉아? 내가 여자친구잖아. 그러면 그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사소한 걸로 질투하는 거야.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할 수 없어.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은별아, 내일 회사 행사 있어. 동반 1인을 데려갈 수 있대. 좋네. 나는 무심하게 기지개를 켜며 대답했다. 같이 갈래? 그는 약간 찌푸린 얼굴로 내 대답을 기다렸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순간을 위해 싸웠을 것이다. 그의 여자친구로 인정받고 함께 모습을 드러낼 기회를 위해. 하지만 민주는 한 번도 나를 이런 행사에 데려간 적이 없었다. 사실 그는 나를 여자친구로 소개하는 일조차 드물었다. 알겠어. 나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 수진이 최종 정근 서류를 건네주었다. 정말 확실한 거지. 나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응, 서울로 갈 거야. 아직 민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말할 계획도 없었다. 내가 민준의 차에 다시 탔을 때 제시카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은별아, 괜찮지? 그녀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민준 오빠한테 부탁해서 데려가 달라고 했어. 회사 행사 같은 거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 그녀의 손은 민준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손을 떼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이 관계에서 애부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희 둘이가 난 아직 끝내야 할 일이 있어. 민주는 징그리며 말했다. 은별아, 너 이미 가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빠지겠다고. 제시카랑 같이 있잖아. 나까지 필요 없잖아. 나는 시간을 힐끔 보고 말했다. 그냥 회사 앞에 내려줘. 민주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차를 몰았다. 회사 앞에 도착하자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은갈 언니 화난 거야? 제시카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상냥하게 물었다.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내버려둬. 나는 집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알림이 하나 떴다. 제시카가 새로운 사진을 올렸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것. 제시카는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예전에 그녀를 팔로우하며 그녀와 민준의 관계를 감시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의미 없게 느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언팔로우했다. 그녀의 게시물은 분명 나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
모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곧 나는 그의 여자친구가 아니게 될 테니까. 그날 밤 내 전화가 울렸다. 민준의 번호였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 제시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걸 언니, 민준 오빠가 술 취해서 우리 집에서 잠들었어. 알겠어. 그럼 잘 부탁할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제시카는 단지 자랑하려고 전화한 것이었다. 내가 반응하기를 원했다. 제시카와 민준은 어린 시절 친구였고 거의 연인 관계로 발전할 뻔했다. 하지만 제시카의 건강이 악하다는 이유로 민준의 어머니가 그 관계를 막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그저 그의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편리한 핑계였던 걸까. 나는 샤워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은별아, 나야. 술 취했구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시카가 잘 돌봐줄 거야.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고 이불을 덮었다. 예전 같았으면 민준이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오면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뛰어나가 그를 데리고 오고는 했다. 그가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신경 쓰기도 했지만 그는 항상 친구들에게 불평하곤 했다. 은별이는 진짜 피곤해. 맨날 잔소리하고 나를 통제하려고만 해 숨이 막힐 것 같아. 제시카는 안 그래. 나를 있는 그대로 놔둬줘. 나는 맨해튼으로의 이사를 준비하며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했다. 4일 동안 일해 밤부터 숨 쉴 틈도 없이 바빴다. 루시는 그런 나를 걱정하며 억지로 술자리로 끌고 나갔다. 너 좀 쉬어야 해. 그녀는 나를 바에 데려가며 말했다.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는 쓰러질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솔직히 말해봐. 그녀는 술 몇 잔을 마신 후 물었다. 민준을 떠나는 게 정말 괜찮아? 만약 그녀가 이 질문을 몇 달 전에 했다면 내 대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나의 꿈은 단순했다. 민준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민준은 내가 떠나는 걸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그날 밤 우리는 말 그대로 쓰러질 때까지 마셨다. 자정이 넘었을 때 내 전화가 울렸다. 은별아, 어디야? 민준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얘 아직 집에 안 들어갔어. 나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무슨 일이야? 민준. 은별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슨 날이지? 우리 기념일. 3년이야. 그는 말했다. 난 밤새 널 기다렸어. 나는 잊고 있었다. 예전에는 매년 기념일마다 내가 모든 걸 준비했었다. 모든 날짜를 기억했고 작년에는 집을 꾸미고 그의 좋아하는 음식들을 의리해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결국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건 제시카였다. 은별이가 또 전화했네.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 후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뭐야? 애 전화했어. 나 지금 출장 중이야. 하지만 왜 제시카가 그와 함께 있었을까? 그가 출장 중이라면 오늘 우리 기념일이야. 잊었어. 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하루일 뿐이야. 은별아.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년에 하면 되잖아. 나는 아름답게 차려진 식탁과 쓸모없이 깜빡이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내가 저녁 준비했는데. 바빠. 그냥 혼자 먹어. 그게 끝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느꼈던 슬픔이 다시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가벼운 톤으로 말했다. 그냥 기념일일 뿐이야.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나 피곤해. 민준.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기념일 밤에 평온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루시의 집을 나와 바로 회사로 갔다. 그런데 회사 건물 아래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침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은별아,
너 요즘 왜 이래?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말이야? 나 잘 지내. 잘 먹고, 잘 자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내 삶이 온통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의 늦은 기가, 거른 식사, 제시카와의 모든 만남을 신경 쓰며 지쳤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은별아, 오늘 저녁 내가 데리러 갈게. 그는 갑자기 말했다. 우리 부모님 뵈러 같이 가자.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뺐다. 예전에 내가 부모님 뵙고 싶다고 했을 때는 항상 미뤘잖아.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이 어색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소홀했던 거 알아. 고치고 싶어. 우리 결혼 준비 시작하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완전히 무심한 톤으로 말했다. 오빠가 알아서 해. 난 일하러 가야 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기뻐야 하지 않을까?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담배를 태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사라질 때까지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간단히 차려입고 문 앞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30분.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무심코 제시카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녀의 최신 게시물에는 민준의 팔에 매달려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쇼핑백을 잔뜩 든 민준의 옆에서 심심하다고 말하면 언제나 날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나는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왜 민준이 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제시카와 쇼핑하느라 바빴던 것이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다. 한은 나지 않았다. 간단히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고 그 뒤로 제시카가 따라 들어왔다. 은갈 언니,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오빠가 하루 종일 나랑 쇼핑했어. 그의 부모님 뵈러 가는 걸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 언니 화났지? 제시카는 민준의 팔에 매달린 채 고개를 갸웃하며 죄책감을 가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도전적이었다. 민준은 죄책감을 느끼는 듯 조용히 팔을 뺐다. 은별아, 미안해. 내일 부모님 뵈러 가자.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 저녁 먹었어. 내가 파스타 만들었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제시카가 있는 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민준의 부모님을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제시카는 가녀린 손을 가슴에 대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갈 언니, 이거 좀 짜다. 난 자극적인 맛은 잘 못 먹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하고 애처로웠다. 누가 들어도 동정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내가 샐러드 만들어줄게. 민준은 즉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민준이 부엌으로 간 순간 제시카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반짝였다. 은갈 언니, 이 반지 예쁘지 않아? 그녀는 손을 들어 앓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듯 보여주었다. 민준 오빠가 골라준 거야. 나한테 딱 어울린다고 했어. 아쉽게도 나랑 세트로 맞출 수는 없었지만 나는 반지를 힐끗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세트로 맞출 기회가 올 거야. 제시카의 미소가 잠시 흐트러졌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기 전에 민준이 샐러드를 들고 돌아왔다. 제시카는 즉시 태도를 바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 오빠 최고야. 오빠 요리는 정말 맛있어. 그녀는 상추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먹으며 가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민준 오빠는 항상 요리를 해줘. 그리고 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줘. 민준 오빠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은 가볍게 헛기침하며 그녀에게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천천히 식기를 내려놓았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민준이 했던 말은 항상 똑같았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는 제시카에게는 그렇게 다정할 수 있었고
인내심을 가지고 돌봐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배불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둘이 즐겨. 나 좀 쉬러 갈게. 민주는 나를 따라 침실로 들어왔다. 은별아, 미안해. 나는 그를 보며 차분하고 무표정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부모님 만날 기회는 또 있을 거야.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 손을 잡았다. 은별아, 내가 약속할게. 우리 결혼할 거야.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릴 거야. 민준 오빠, 가슴이 아파. 제시카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다. 민준은 내 손을 놓고 말도 끝내지 못한 채 그녀에게 달려갔다. 나는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을 닫았다. 그는 제시카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나는 밤새 혼자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배가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일어나 차를 끓이기로 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민준이 막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나를 부축했다. 은별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는 앞에 뜨거운 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저 아이러니함만 느꼈다. 제시카가 항상 그의 첫 번째였고 그녀가 안전한 상태가 된 후에야 나에게 온 것이다. 고마워.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민주는 뭔가 불편한 듯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작은 미소를 보이고 차를 마신 후 바로 침대로 돌아갔다. 다음 날 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은별아, 며칠 후 내 생일이야. 우리 집에서 단둘이 보내고 싶어. 괜찮아. 오빠가 알아서 계획해. 나는 담요를 덮으며 등을 돌렸다. 나갈 때 불 끄고 나가.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불확실함은 그의 가슴에 공허한 감정을 남겼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다. 민준의 생일이 다가오자 나는 그를 위해 선물을 신중히 골랐다. 남성용 반지였다. 제시카가 끼고 있던 반지의 짝이었다. 그는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내가 떠나기 전에 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었다. 생일날만큼은 잔인해지고 싶지 않았다. 축하가 끝난 후에 떠난다는 말을 할 생각이었다. 민주는 차에 장을 잔뜩 싣고 나를 데리러 왔다. 집에 가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 내가 뒷좌석을 열려고 하자 그는 내 손을 막으며 말했다. 앞에 앉아. 내 얼굴 보고 싶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앉았다. 그의 생일인 만큼 굳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요리는 내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설거지를 하고 나는 음식을 준비했다. 잠시 쉬는 동안 나는 케이크를 주문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빨간색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 오빠, 생일 축하해. 그의 눈이 반짝였지만 내가 뚜껑을 열자 그는 멈칫했다. 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오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골랐어. 오빠가 원할 것 같아서. 제시카는 커플 반지를 원했고 민주는 그 사진을 앨범에 저장해 두었다. 곧 떠날 예정이었기에 이번 한 번만이라도 배려를 해주고 싶었다. 몰래 할 필요 없이 이제는 당당히 끼고 다니라고.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은별아, 이거 제시카 반지랑 똑같은 거야. 나는 새우를 하나 집어 입에 넣고 느긋하게 씹으며 말했다. 알아. 근데 오빠가 좋아했잖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난 너랑 커플 반지를 끼고 싶어. 넌 내 여자친구잖아.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가 닿기 전에 손을 뺐다. 식기를 내려놓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민준 오빠, 우리 서로 너무 잘 알잖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 오빠, 우리 집에 정전이 됐어. 너무 무서워. 제시카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촛불을 켜면 되잖아. 다른 친구들은 없어. 오늘은 내 생일이야. 은별이랑 보내고 싶어. 그러지 마. 민준 오빠. 미안해. 하지만 정말 무서워. 올 수 없겠어. 그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프면 구급차를 부르게. 병원에 가봐.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시간을 기꺼이 그녀의 연기에 맞춰주었다. 민준 오빠,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괜찮아. 분위기 망치지 말자. 오늘은 오빠 생일이잖아. 그냥 즐기자. 하지만 민준은 불안해 보였다. 심지어 우리가 케이크를 자를 때조차 그의 마음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생각 없이 움직였고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위해 방에서 나왔다. 민주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먹어. 내가 회사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아. 나 혼자 갈게. 나는 거리를 두며 대답했다. 민주는 못 들은 척하며 말했다. 그냥 먹어. 고마워. 가는 길 내내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했을 때 내가 내리려 하자 그는 나를 붙잡았다. 은별아,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자. 예약해뒀어. 나는 가볍게 변명을 했다. 약속 있어. 수진이랑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해.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사실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단지 그와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회사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으로 몸을 풀었다. 하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 민준의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뭐야, 민준?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는 약간 웃으며 말했다. 집에 데려다 주려고 기다렸어. 운전하는 동안 그는 계속 내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다. 그는 내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와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았다는 것도. 은별아, 내일 부모님께 데려갈게.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셔. 나는 창문에 기대어 말했다. 알았어. 그의 부모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다. 어차피 이 도시에 머무는 것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샤워를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은별아, 내가 실망시킨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변할게. 우리 이렇게 쉽게 끝내지 말자. 응. 나는 눈을 감은 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한참 후 그는 한숨을 쉬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눈을 떴다. 시간이 사람을 바꿀 수는 있겠지. 하지만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노력에 감동했을 것이다. 망설임 없이 그를 용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와 제시카를 지켜보는 것조차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감만 들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날 민준의 부모님은 나를 위해 성대한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대화를 피하기 위해 잠든 척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깨웠다. 그의 부모님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걸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의 어머니 안나 씨는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았다. 민준에게 몇 번이나 데려오라고 했는데 일 때문에 바쁘다며 계속 미뤘더라고요. 민준은 내 옆에 서서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음식을 담아주며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아버지도 대화에 끼어들며 물었다. 은걸씨, 민준이랑 결혼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우리도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서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내 생각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나에게 민준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분은 내가 내린 결정을 실망스러워하실까? 내가 답하기도 전에 민준이 내 손을 꼭 잡고 그의 부모님을 향해 말했다. 다음 달에 약혼할 거예요. 나는 굳어졌다. 그리고 재빨리 그의 손을 부리쳤다. 안나 씨는 기쁨에 넘쳐 나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목걸이를 풀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민준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이제 당신께 드릴게요. 나는 말릴 틈도 없이 그녀가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